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임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그 일부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대선이 있는데 내년 3월 9일이죠.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선거법이 너무 좀 자의적이고 또 많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대선 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우리 혁명 21이나 앵그리 블루 같이 어떤 사회를 좀 낫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또 후보자로 이제 출마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합법 위법 부분을 이렇게 좀 잘 모르고 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선거운동할 때, 대선운동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곧 저희 혁명 20일도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해서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한 후에 이제 본 후보 이제 등록까지 이제 진행을 해서 일단 대선을 완주를 목표로 지금 이제 활동을 좀 시작을 했고 여기에 맞춰서 뭐 그간에는 이제 혁명 21이 이제 대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 예비 후보 등록 및 이제 선거 기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좀 당원분들께서 혹은 내지는 회원분들께서 좀 이게 여러 가지 좀 법적으로 괜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법과 이 현실이 뭐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현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이제 누구라도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법문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공직선거법 및 다른 법에 의해서 선거운동이 굉장히 좀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문과 상관없이 현행 공직선거법은 금지와 제한이 원칙이고 허용이 이제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고요. 특히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이제 선거 180일 전,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 기간 중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제한이 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정의를 보시면 이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즉 이제 어떤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내지는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하는 행위까지 까지를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허락되지 않은 선거운동은 당선하기 위한 운동뿐만이 아니라 낙선 운동도 이제 다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보도 내용 중에 이제 이재명의 그 형수 욕설, 이른바 형수 욕설이 논란이 있는 담겨져 있는 파일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파일 전체를 이게 트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지만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욕설이 있는 부분을 지정을 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선 운동, 낙선 운동도 못한다. 자, 그런데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개인적인 의견 표명, 예를 들어서 SNS나 어디 모임에 가셔서 이재명을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윤석열을 지지한다거나 혹은 이제 어떤 다른 후보의 낙선을 이제 나는 원한다, 낙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 표명을 하시는 경우는 이제 제한을 받지 않지만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현수막이나 피켓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 이제 180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지금 이제 거기 이 시기에 해당되고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현수막의 게시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혁명 20일에서 나누어 드린 이제 그 유인물 내용 중에 이제 이재명이 지칭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선관위에서 일종의 경고를 이제 보낸 바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실제 좀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황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
라는 이제 그 위에 자그마한 글씨를 넣고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다. 누구 겁니까? 라고 하는 이제 현수막을 내걸었더니 이건 제안을 했습니다. 선거원에서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윗부분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 촉구라는 부분을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 촉구라고 그 문구만 변경했더니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가능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화천대유권을 가지고서 국회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화천대유 주인 국민은 압니다라는 이제 그 플랜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회의원 아들이 지금 퇴직금을 이제 50억 원을 받았지만은 이게 곽상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경우에는 또 가능하다라고 지금 가능하다고 이제 그 선관위 판단을 내렸고 다만 여기다가 요 똑같은 문구 화천대유 주인 국민은 압니다라는 내용에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들어가는 부분은 또 불가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31살 아들 퇴직금 50억 꼬리 자르기 탈당으로 못 숨깁니다라는 부분은 또 가능하다고 했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설계 제가 한 겁니다.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 화천대유 진짜 주인 국민은 압니다라는 거는 또 이 설계에 제가 한 겁니다. 성남시장 이렇게 언급되어 있으니까 또 이재명을 직접 지칭한다고 해서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재명이나 말이 없어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에 아마 게시지 않은 현수막 같은데요. 전두환 찬양 망언자 역사가 심판한다. 전두환 찬양 망언자 전 국민이 규탄한다. 요즘에 그 언론이나 등등에서 전두환 찬양을 망언을 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된 인물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런 또 현수막은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이거 좀 말도 안 되게 좀 자의적인 어떤 잣대로 선관위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그래도 좀 합리적인 내용들 좀 유추해 보자면 하여튼 이재명이나 윤석열 등 특정 후보를 그러니까 딱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정도로 지칭을 해서 이 사람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식의 내용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당원과 회원분들께서 좀 이렇게 잘 좀 숙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전에 혹시 이제 이재명이나 특히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에서 이제 현수막이나 이제 유인물을 저희가 배포해 드렸을 때 특히 좀 이재명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부분 혹시 보완하고 계신다 그러면 사용하시면 안 되고 가급적 폐기하기가 거시기 하시면 당으로 보내주신다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판정 권한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 공식적인 상시적으로 네네. 근무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현직 대법관 중에 한 명이 그렇습니다. 선관위원장을 겸임하죠.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원장이 겸임을 하게 되면 선관위에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법원이나 재판 업무가 있으면 이제 그 일을 보시다가 주로 이제 회의 같은 거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회의를 주관하는 이제 의장 자리를 내시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중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를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상주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적으로 해서 이제 선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임 선관위원 최근에 그래서 문가리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일을 했었던 조혜주로 잘 기억나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 양반이 상임 선관위원을 맡아가지고 좀 선거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중립성, 공정성이 굉장히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 위원이 보니까 6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 예, 총 9명. 헌법재판소와 유사하게 대통령이 3명을 이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특히 이제 너무나 큰 거대 야당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목 선관위원은 거의 1명 내지 많아야 2명.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과반 이상의 이제 인사들이 친여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 선관위 자체는 그야말로 엄격하게 중립적으로 우려져야 될 건데 네. 이 선관위 자체의 그 위원회에 지금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이 조혜주가 그때 문제가 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 무슨 선거 때 특보가 맡았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캠프에 직접적으로 해서 선거 쉽게 말씀드려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직접적으로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관위원으로 절대 특히 뭐 그냥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임명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상임 선관위원으로 이제 그 지명이 되어서 사실상 뭐 완전히 이제 선관위의 어떤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선관위의 상임 그러니까 9명이랬죠 총 선거관리위원이. 예. 그 다음에 위원장 말고 8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상임은 몇 명이고 비상임 몇 명? 상임위원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은 1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 상임 선관위원이 사실상 선관 이 어떤 사무와 위원장으로 실무를, 수석 부위원장으로 해서 사실상 선관위의 역할을 거의 대부분 하는 사람이다. 이래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관위의 중요 사안, 뭐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중요한 사안들은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같으면 중앙 선관위에서 이제 위원들이 이제 9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주관하고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 뭐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 뭐 선관위가 제안한다,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 표명하는 것들, 이번에 뭐 이재명의 그 형수 욕설 녹취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거는 뭐 선관위까지는 주로 소집하지 않고 이제 선관위 내부에서 이제 의사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게 그 사실상 상임 선관위원, 게다가 조혜주가 이전에 선관위에 근무했던 쉽게 말해서 선관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인사 등등에 있어서도 본인이 다 이제 사실상 주도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상 뭐 선관위가 완벽하게 조혜주에 의해서 장악된 그 선관위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유권 해석이라든가 선관위로서 행정기구로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선관위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나머지 뭐 이 그냥 위원들은 비상임 위원들은 자기 직업이 따로 있고 회의할 때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야 뭐 선관위 내부에 돌아가는 내용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현수막을 뭐 허용안에 만에 이런 부분들을 뭐 물론 이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논의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 논의하지 않고 중요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만 논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상임 선관위원들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실제로 선거 때 이렇게 작용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규칙이나 규정 디테일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뭐 회의 가끔씩 몇 달에 한 번씩 가면 그렇습니다. 이만큼 쌓아놓고 뭐 했다 하면 그렇죠. 그냥 사인하고 오는 수준이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뭐 고발이나 뭐 이런 뭐 고발이 되거나 뭐 또 선관위에서 내용을 파악했다 그러면 뭐 소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 이게 언제 조사를 진행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뭐 검찰이나 경찰 이런 이제 어떤 뭐 사법기관 사법 당국이라던가 비슷하게 선관위도 선거 사무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사법 경찰관에서 견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언제 뭐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당 후보에 대해서는 뭐 신속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그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이 막 빨리 펴지고 어떤 당이나 어떤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묵혀 있다가 나중에야 이렇게 슬쩍 드러나게 되는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것들이 사실상 행정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 상임 선관위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른 권한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봐야죠.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국민들 다수에게 지금 선거운동이 실제로 별로 할 게 없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 지금 후보들 보면 지역에 방문해서 네. 악수하고 네. 뭐 간담회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외에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시장 통해서 이재명이가 뭐 연설할 때 이재명이 내가 이거 안 들고 하잖아요. 쓰니까 이걸 쓰면 또 위법이라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재형 씨가 이걸 썼다가 네. 또 위법 논란이 논란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대통령 선거일 전 이제 공직선거일 전 240일 전부터
이제 그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전에 이전부터 경선이 본격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해 선거 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이 굉장히 좀 제한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본인이 이제 뭐 명함을 나눠주거나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인물도 안 됩니다. 명함을 만들어서 명함만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직접 호소하는 경우, 그다음에 예비 후보자의 가족, 그 다음에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뭐 후보가 어디 뭐 서문시장을 간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딱 지명하는 어느 한 사람이만 이제 그 선거 운동, 그러니까 지지를 호소한다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뭐 그 구호를 함께 외친다거나 뭐 어떤 행동에 참여하게 되면 바로 선거법 위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기 뭐 카페 같은 데에서 뭐 청년들 해가지고 한 뭐 몇 명 모아놓고 간담회 한다거나, 내지는 이제 학성기나 어떤 뭐 전혀 무슨 차량도 동원할 수 없이 그냥 막 소리치면서 다니고 있는 거의 1인 유세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후보자 등록하고 안 하고에 따른 별 차이도 없네요. 큰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정당으로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비 후보에 등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 활동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대장금 특감을 주장한다거나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그 무소속 이제 후보 만약에 출마를 하는 경우라면은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일체 정치 활동이 아예 차단당하니까 이제 무소속의 경우에만 이제 사실상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에 출마를 하고 후보로 경선을 나서며 이제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뭐 그냥 사실상 관례적으로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보면 그러잖아도 이게 선거 운동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한 몇 주 전부터 이야기했듯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될 건데, 강화되고 나면 대선 후보가 실제로 대중 접촉도 거의 어려울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선거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뭐 그러니까 제한된 의미에서의 뭐 온라인과 그다음에 뭐 텔레비전 토론회, 뭐 내지는 이제 뭐 가는 토론회와 같은 어떤 뭐 인터뷰 형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상 선거 운동이 뭐 그 외의 선거 운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유세를 하게 되면 뭐 사람 만나서 얼굴 마주보고 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얼굴을 건접한 채 하거나, 또 뭐 이렇게 주먹 악수를 하거나 어깨 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대선 후보나 이 선대위 주요 인사들이 감염이 될 확률이 매우 높겠어요. 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동당 그 원내대표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역구에서 주민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확진 접촉이 된 모양이에요. 이 양반도 돌파 감염이래요. 네. 그다음에 또 동당의 김진태 전 의원도 또 지금 그렇습니까? 네. 확진됐다고 그러고, 이재명이도 이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가 이제 PCR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라고 지금 나왔다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대선에서 뭐라고 할까요? 선거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건데. 그래서 현행 이제 그 선거법의 이제 골가는 뭐 이후에도 물론 변경이 됐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2004년에 이제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인데요. 뭐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회창 이제 그 총재 전 후보가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 정권이 이제 그 찻대기 이른바 정치자금에 대한 찻대기 수사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거 뭐 깨끗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현행 선거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뭐 사실상 원래 그 현재 선거법에 따르더라도 이게 뭐 돈 드는 선거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시민들이 무료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다 모든 게 지금 사실상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선거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거 운동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 저희 당에 이제 혁명 20일에 대통령 후보로
이제 소장님이 이제 선출된다 그러면 사람들 일반 유권자들한테 황장수란 이름, 황장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 혼자서 다녀서 그 전국을 지금 5천만 인구를 상대한다는 게 사실상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선거 운동원들, 당원들의 어떤 선거 운동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다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거법에 따르더라도 오로지 이제 나중에 선거 이제 본 후보로 이제 등록했을 경우에만 이제 그것도 또 제한적으로 제한되는 것인데 그런 와중에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고 나니까 정말 이게 무슨 뭐 후보들이 각자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기존에 알려진 기득권 정당의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은 정당의 뭐 후보나 어떤 그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이거를 제대로 뭐 유권자들한테 한 번에 뭐 후보의 이름이라던가 뭐 정강 정책의 뭐 어떤 공약의 뭐 제 그 간단한 부분도 지금 전달하기가 사실상 차단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뭐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가면 갈수록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건데요. 네. 뭐 누가 보더라도 뻔한데.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재명도 메타버스라고 매주 이제 금요일부터 도는 네. 그 일정 중단했고 윤석열도 대선 인파가 이제 몰리는 일정은 피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후보가 하는 게 뭐 비대면 유세입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렇게밖에는 지금 뭐 가능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이게 현재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된 지금도 지금 그럴 것이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본 선거 운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지금 바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벌써 뭐 국민들 사이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부스터 샷을 접종받은 국민도 1,000만 명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어제 오늘 확진자 뭐 현황이라던가 뭐 중증 뭐 현황 사망자 현황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스터 샷을 이제 접종 완료한 국민들이 비율이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어떤 이 코로나 지금 확진 사태가 좀 진정이 될 것인가 뭐 진정되면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번 대선이야말로 지난 뭐 집안 뭐 여러 가지 그 서울 부산 보궐시장 선거 더불어서 아마 정말 극단적으로 선거 운동,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심을 표현하고 정보를 얻지 못한 아마 정말 유례없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 2등 후보들이야 미디어가 그래도 보도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미디어 보도로라도 간다 하지만 뭐 사실 지방 가는 것도 미디어 보도 되려고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림 만들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은 소수 정당의 후보라든지 이 후보들은 아예 미디어 자체가 거의 보도도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뭐 SNS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이것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당이라든가 조직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운동들은 전부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다 차단당하기 때문에 뭐 합법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아니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모 당 후보처럼 이렇게 막 전화로 막 무작위를 걸어가지고 일방적인 메시지를 돈만 있는 사람은 뭐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고영주 씨인가 하는 사람 민주 뭐 자유당이라고 거기는 남당의 후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맨날 광고를 내요. 네. 그런 거는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선관위는 그런 거는 경고를 안 합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가 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 대표면서 맨날 다른 당의 후보에 대해서 광고를 내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한 광고 아닙니까? 그리고 광고 내용에 이준석이 나오고 이준석이 이름 뭐 맨날 언급되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척결이 있어서 보니까 문재인 척결이 아니라 해방하는 사람 윤석열을 하지 않는 다른 정당에 대해서 다른 정파에 대해서 척결하겠다고 해요. 그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고발을 해버릴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당의 선거에 대해서 그 개입을 하는 광고를 남당이 낼 수 있느냐? 재밌는 현상이네요. 그거 한번 그 임 변호사님이 선관위에 한번 유권 해석을 우리 해볼까요? 그래서 다른 제3자가 윤석열을 평가하는 부분을 척결하겠다고 또 제3당이 광고를 내는 것이 이게
이런 거 선관위는 이런 거는 관계 안 합니까? 당연히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공간 협박하는 거잖아요. 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좀 기가 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 당연히 뭐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린 첫 번째 이 선거법 자체가 지금 워낙 개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어떤 자원봉사에 의해서 정치 활동을 못 하는 것도 조차 이렇게 완전히 차단해 버린 아주 말도 안 되는 선거법, 오세훈 선거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뭐 이게 법이 개판이다 보니까 이 법을 근거해서 여러 가지 뭐 유권 해석이라던가 선거 행정 활동을 해야 하는 선관위에 원래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예 상임 선관위원이라는 작자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던 자가 지금 상임 선관위원을 하고 앉았으니 막 이러저러한 상황에 그 어떤 선관위의 지금 행정이 뭐 아주 개판인 거는 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 좀 들고 국민 중에서 상임 선관위원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 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라는 걸 아는 사람, 나머지 선관위원들도 비상임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그러실 거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조혜주가 이제 임명이 되면서 논란이 되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알게 됐는데 뭐 그 이전에 사실 뭐 선관위가 크게 주목받은 경우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스포츠 같은 경우에 이제 심판 역할인 건데 사실 뭐 심판이 어떤 경기에서 어떤 주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참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주목을 크게 받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하여튼 특히 이제 문가리 정권 들어와서는 이 선관위의 어떤 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계속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특히 뭐 이제 물론 부정선거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제 의심스러우시겠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개표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선관위의 지금 선거 행정이 정말 엉망진창인 것만은 저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관위라는 게 상당히 편파적으로 해서 우위에 가 있는 1, 2 후보들 뭐 그것도 특히 여당이 유리하게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외에 남은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지 않는다. 자, 선거운동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허경영이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무작위로 선거를 국민들 중에 몇 번씩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순전히 돈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금권주의 뭡니까 영어로 뭐 플루토크래시라 그러는. 네네. 그 금권주의 선거가 되는 것을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뭐 공정하거나 어떤 그런 거에 상관이 없고 또 게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의 문제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원봉사자들이나 그런 의지들이 어떤 돈이라는 거 현실적으로 이제 얼마라도 모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돈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금 현재 선거법에 다 막혀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허경영처럼 이제 막 그 무작위로 막 전화를 따로 걸어 때리는 뭐 어차피 그 사람이야 뭐 돈에 구애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런 것들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 굉장히 지금 선거 공정한 선거 국민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에 굉장히 멀게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계속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아니 고영주가 맨날 신문 광고에 조선일보에 내는 거 네.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돈이 있는 자가 특정 의사를 갖다 남당에 대해서 하고 또 그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압하는 그런 협박식 광고를 내는 것도 그것도 옳은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데 따라서 신문 광고를 내거나 막 전화를 돌리는 이것은 선관위가 왜 규제를 안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선관위가 엉망진창인 건 선관위 행정이 엉망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모르겠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이 선관위가 세부적으로 거의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지 않고 그래서 윤석열이나 이재명이야 지방에 가면 간 대로 뭘 하면 한 대로 하루 종일 전남 기자가 방송국마다 언론사마다 신문사마다 따라다니면서 보도하지만 네. 나머지 그러지 않은 대선 후보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을 시켜나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플래카드도 못 걸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라도 등록되면 그건 플래카드라도 걸게 하든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이 있다고 당원들이 알리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원들의 열정만 있고 돈은 없는 우리 당 같은 대응에서는 이 선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게 최고네요.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뭐 딱 하나입니다. 그 오세훈이가 이제 선거법을 만든 이제 그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세훈이가 미디어 스타다 보니까 막 기존에 여러 가지 뭐 그게 뭐 예능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미디어에 많이 얼굴을 내비쳐가지고 이제 얼굴이나 이름을 많이 알린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아니면은 정말 뭐 허경영처럼 돈에 구애받지 않거나 왕년의 미디어 스타지만 지금 방송 출연이 금지돼 있는 저 같은 사람은 할 게 없네요. 할 게 없습니다. 참 웃기는 대선이다 이래 봅니다. 여러분 이 대선이 옳다고 보십니까? 결국 미디어에 의한 노출이나 돈을 뿌려서라도 이름을 알리는 거 그거 외에는 남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면 이 선거가 뭘 갖고 합니까? 참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냥 가족들에 대한 마타도들만 난무하게 되는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나 선거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도 정말 참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참 기가 차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 are